안녕하세요. 조리입니다. 요즘 지하철이나 카페에서 들리는 대화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불안과 조급함, 걱정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물론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안과 걱정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았어요.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면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저를 더 깊은 심연으로까지 데려가 밤새 잠 못 이루고 온갖 불안함에 갇혀 제가 거기에 잡아먹히는 꼴이 되어 있더라고요. 문득 든 생각은 어차피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완전히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10대 때는 수능이라는 큰 벽에 부딪히며 불안해하고 20대 때는 취업이라는 단어로 매일을 불안하게 살아가고 30대가 되니 더 깊은 인간관계와 삶 자체에 대한 고민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아직 제가 40대는 되어보지 않아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도 불안과 고민은 끊임없이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김영준 작가가 집필한 불안을 곁에 두기로 했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책에서 소개하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곁에서 잘 케어하고 컨트롤하며 삶을 더 안정감 있게 운전해 나가는 고민과 방법을 다뤄볼 거예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불안의 순기능 활용법을 얻어 삶에 적용해 나가고 있는데 확실히 불안이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시청해 삶 속에 적용을 해주세요. 효과가 분명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는 불안한 상상을 역으로 이용하기입니다. 책에서는 불안이 보통 집착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요. 존 볼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에게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는 대상에 강한 애착을 형성하고 그 대상을 잃을 위험이 생기면 불안이 커지면서 집착이 더 강해진다고 해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인은 월급이, 투자자에게는 투자금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책에서도 예시가 나와 있지만 저 역시 현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 한번 읽어드리자면 다른 선택지를 바라보는 것이 직장에 대한 집착을 더 키웠습니다. 당장 직장만큼 안정적이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버티면 더 좋은 때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집착을 부추겼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너무 제 이야기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현재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매달 나오는 월급이 제 발목을 잡고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당장 시작하면 위험할 거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라고 스스로를 달래면서 월급에 대한 집착이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어떤 날은 자기 전에 퇴사 후 실패하고 재취업도 안 되는 제 모습이 마구 상상되면서 희망찬 생각보다 부정적인 생각만 커지곤 했어요. 그걸 책을 통해 제 현재 상태를 알게 되었고요. 조금만 더를 외치면서 그게 오히려 집착이 되어버렸고 바로 부정적인 상상으로 일어나면서 불안을 키우는 꼴이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자는 이 집착과 상상을 자신을 발전시키는 건강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책을 읽어드리면 집착이 목표 지향적일 때 불안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고 선순환을 만듭니다. 불안과 집착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이 둘이 없다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집착과 불안이 지나치면 강박장애, 불안장애, 회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K. 버터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에 맞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생생히 상상할수록 더 빨리 현실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수없이 입증됐습니다. 그렇다고 불안이 전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어느 쪽에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낼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핵심은 불안을 견디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이 될 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상상이 현실이 되면 또 다른 상상을 이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인생은 선순환을 만들어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긍정학원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불안을 다스리고자 스스로 선순환을 만들어가기 위해 제작한 거였어요. 현재도 아침마다 틀어놓곤 하는데 조금씩 불안했던 마음이 다스려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불안의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막연한 걱정에 쓰고 있나요? 아니면 목표를 향한 집착과 상상에 쓰고 있나요? 끝까지 영상을 들어보시고 스스로 질문하고 문제를 찾아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불안을 마주하고 어떻게 질문으로 극복하기입니다. 저자는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는 불안을 일으킨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 다시 노출되는 것이라 말합니다. 즉, 트라우마가 있다면 결국 그 트라우마를 직면해야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직면하냐는 건데, 저자는 통증의 원인을 찾았다면 어떻게 치료하는지 치료법을 찾듯 불안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즉, 불안의 원인이 각자 다른 만큼 그 해결 방법도 달라야 하는 거죠. 책을 잠시 또 읽어드리면 왜 나는 이렇게 이직이 잦을까? 이 질문은 원인만을 찾는 물음이었습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원인을 파악한 뒤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라고 물었다면 단순한 이직이 아닌 새로운 직업 선택이나 창업 같은 다른 가능성을 더 일찍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저도 이 책의 글을 읽고 여기서 제시한 4단계 극복 전략을 쭉 적어보면서 현재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 더 선명해졌어요. 여러분들께도 짧게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지금 무엇 때문에 가장 불안한지 불안의 실체를 분석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세 번째는 문제를 푸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 또한 적어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번 시도에서 잘 안 된 부분은 무엇이고 다음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작성해보세요. 이것에 대한 답을 천천히 적어나가다 보면 저처럼 뚜렷한 윤곽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저도 이 질문들을 통해 진짜 내려야 할 결정이 무엇인지 좀 명확히 알게 돼서 오히려 불안에 대한 생각이 더 단순해졌어요. 여러분들도 꼭 찾아내고 실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만의 확실한 색을 알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내가 속한 곳에서 도태되어 살아남지 못할까봐 혹은 새롭게 시작한 또는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잘 되지 않을까봐와 같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책을 읽는 내내 나는 어떤 것에서 불안을 느낄까를 생각해 봤는데 보통 저 두 가지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직장인일 때는 내가 가진 확실한 무기가 없는 것 같고 남과 비교했을 때는 한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질 때 불안이 증폭됐어요. 때로는 이직도 망할 것 같은 생각도 드니까 총체적 난국이었고요. 직장인이 아닌 크리에이터로 있을 때는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까봐 혹은 잊혀지고 사라지게 될까봐 두려움에서 비롯된 불안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다 나만의 확실한 색을 내 스스로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 지점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보겠다는 각오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일을 찾으려면 우선 지금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것을 붙잡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안전함을 주지만 동시에 불안을 만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디를 향할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정체성이란 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특별해집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떠올랐어요. 운은 준비된 자에게 온다. 이 문구를 좋아했던 건 상상하고 행동하고 꾸준히 실행하면 언젠가는 그 운이 온다는 기대와 희망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운을 위한 가장 첫걸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오는 거라고 다시 생각이 들어요. 당장 불안함 때문에 나를 제대로 찾을 용기가 없어 주저한다면 그 자체가 다시 더 큰 불안을 불러와요. 운은커녕 불안만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선 나만의 확실한 무기를 위해 나를 이해해야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투자가 맞는 사람인지 잘 파악해서 퇴직 후 인생을 위해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해요. 그래야 손실에 대한 걱정도 퇴직 후 불안도 줄어들어요. 단기간에 후다닥 끝내버리는 일은 그만큼 단기간으로 불안이 찾아오기에 더욱 깊게 고민해야 되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성격의 장점과 기질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에 맞게 다시 내 삶을 세팅해 보세요. 불안은 옅어지고 불안이 주는 순기능만 남아 우리 인생의 연료가 되어 더 큰 불꽃을 만들어줄 거랍니다.
들으면 간단하잖아 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걸 막상 행동으로 옮겨보려 하면 시간이 꽤 걸리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안정감을 가지기 위해선 꼭 해봐야 하는 일이에요. 듣고 끝내지 말고 꼭 한 번씩 고민하고 적어보고 그리고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리를 구독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불안과 조급함에 사로잡혀 힘든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해서 불안이라는 주제로 최근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너무 불안하고 예민한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은 제가 재생 목록에 따로 시리즈를 올려놓을 테니 잠자기 전 ASMR처럼 틀어놓고 들으면서 인사이트도 얻고 편안히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